皆さん、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5年ぶりのコリブンの集いで皆さんにこんなにお会いできて、本当気分は最高です。お話ししたいことは本当にたくさんありますが、何せ出し物が盛りだくさんで時間がないと厳しく言われましたので、私の挨拶はこれ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コリブンは今若い方の坂本が取り仕切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古い方の坂本が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ずいぶん前から集いでストーリーテリングというのをや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した。けど須藤先生の許可が出なくて、それで5年ぶりの集いということで新しいことに挑戦してみましょうと言ったら、ようやく OK をもらいました。10年ぐらい前にアメリカのある団体がここでいうところのストーリーテリングというのをやっていると、そういうのをネットの記事で読みました。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イベントですが、ヘッドカンファレンスみたいなそういう、すごいのもあるんですが、誰でも参加できる、特に業績があるとかそういう人じゃなくても話せる、そういう場があ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自分がお話するときは皆さん聞いてください、だけど他の方が話すときは私が聞き役になります、みたいな形で始まったんだと聞いています。これをですね、韓国のこの学習者の成果を披露する、そういうことに使え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もちろん人前で話すといえばスピーチコンテスト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が、コンテストですからどうしても審査があって優劣が決まったりとか、正しい韓国語を話すとかきれいな韓国語を話すとか、あるいは内容についても何かしら審査の基準があったりす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そういうのに挑戦したいという方ももちろん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ので、それはとても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ですが、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苦手だなとか、あるいは自信がない、日韓の架け橋になりたいとか、そういう立派なことも言えないと、そういう方でも話すチャンスがあ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誰でも何かしら話したいという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立派な話じゃなくても自分のことを話してもらってもそれなりに楽しいお話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そういう敷居の低いそういうイベントとして考えています。ですからある意味ストーリーテリングには発表には失敗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たとえ途中で言葉に詰まったりとか、発音がメロメロになったとしても、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が5000円、温かい5000円をいただき、それで拍手をいただいたら、もうよしやったぞという気持ちで成功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発表する方々にもしっかり練習して原稿を暗記してき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ものの、でももしこの場に出てここに立って頭が真っ白になって何も覚えてないということであれば、皆さんの顔を見て思いついたことを喋ってください。それでも別に構いませんというふうに言ってあります。ですからお手元のしおりに原稿が日本語と韓国語で載っていますが、もしかするとその通り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間違ってるとかいうふうに思わないで、これも面白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ければありがたいです。それでは今回のテーマはですね、もう一度会いたい人です。それでは始めましょう。温かい声援と拍手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2019년 3월 9일 언니한테서 2달 만에 라인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언니의 딸이었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절렁 내려앉아 잠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언니는 도쿄에, 저는 시마네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메일로만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니와의 6년 동안은 저에게는 그래도 6년 동안 언니는 저에게 아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한국어 능력도 뛰어난 대선배였습니다. 언니와 저는 젊었을 때부터 테니스를 즐겨왔고 가수 성시경 씨의 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데다가 언니는 저를 마치 먼저 보낸 자신의 여동생처럼 무척 아껴줬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진행성암이 발견됐습니다. 언니가 선택한 삶은 투병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려운 한국어 수업을 찾아다니며 들었고 학원에서 실시하는 진급 시험도 치르는 도전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였습니다. 약해진 속마음을 언니한테 털어놓자 너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며 격려해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보내고 있던 언니가 자신보다 어린 저를 걱정해주던 그 다정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흐렸던 눈앞이 갑자기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힘이 솟았고 시어머니에게도 진심 어린 미소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토픽 시험을 본 후 5급 합격했어요.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요 라고 하자 언니는 바로 무슨 소리야 6급도 따야지 욕심이 없어지면 끝이야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는 저를 언제나 뒤에서 격려해줬던 언니. 이제 언니한테 보고할게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6급 합격했어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환하게 웃는 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기 다가코입니다. 좀 며칠 전에 감기 걸려서 너무 목소리가 아직 이상한데 듣기가 어려우면 미안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바쁜 나날 속에 몸과 마음이 찢었던 탓인지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어졌어요. 도서관에 가서 CD를 한 장 빌렸죠. 왜 그 CD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운명의 만남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CD를 들었어요.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힘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천율이 느껴졌어요. 그 노래는 이런 가사였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약속하니마. 한국어로 된 가사 의미를 모르고 들었지만 멜로디가 가슴에 스며들어 퍼졌어요. 노래는 한국 민요로 제목은 한오백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한국 가수 조용필 씨의 포로가 되었지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어요.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었지만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무작정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몰라서 아무튼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당시 도쿄에서 한 집밖에 없었던 한국 전문 서점 상준단에서 조용필 씨의 수입 CD는 한 장 4,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4,000원이요. 너무 비싸다. 엄청 놀랐어요. 그래도 너무 듣고 싶어서 용돈을 모아 CD를 샀고 한국에 관한 책을 손이 잡히는 대로 많이 읽었어요. 조용필 씨의 콘서트도 쫓아다녔어요. 콘서트에서는 중간에서 선물을 건네거나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팬 서비스 시간이 조금만 있었어요. 어느 날 드디어 조용필 씨에게 꽃다발의 선물을 건넸어요. 여기 조용필 씨.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용기를 내서 하루를 더도 손을 내밀자 조용필 씨는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때 느낀 손가락의 감정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용필 씨의 손이 너무 부드럽고 포동포동한 느낌이 마치 아기 같았거든요. 기타를 치는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감촉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당시 아쉬웠던 거 하나는 한국어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긴장해서 머릿속은 새하얗게 묘했고 열심히 준비했던 한국어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지요. 다시 한번 기회 오기를 바랐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콘서트에 갈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조용필 씨도 일본의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에서 조용필 씨를 보는 것만이 일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국어에 대한 예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한국어에 관한 책이나
시를 일고 영화나 드라마를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것이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물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한국어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로 나의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가왕으로 부르는 조용필 씨와 다시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겠지요. 그래도 지금도 마음속으로 가끔 생각해요. 그날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내 앞에 다시 서주신다면 이번에야말로 한국어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오백년과의 만남이 나의 인생이 빛을 밝혀줬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을 때, 일이 뜻대로 안 돼 우울했을 때 언제나 조용필 씨 노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요. 노래 들어보실래요? 들어주세요. 한마의 세상 약속합니만 종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게 마르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왼손 와요. 500년의 시간을 넘어 조용필 씨에게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난 요부쿠라는 곳은 일본에서 오징어로 가장 유명한 어촌 마을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요부코의 할아버지 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도쿄에서 살게 되었지만 요부코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진집되어 사세보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전쟁 후에는 요부코에 돌아와 오징어 차비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제대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셨지만 어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머니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집에서는 일체 집안일에 손을 댄 적이 없던 할아버지지만 저와 배를 타고 나갈 때면 손스탑을 지어주시거나 오징어로 배를 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낚시줄을 던져 수십 마리의 오징어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샌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멋진 바다 사나이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치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그런 저를 언제나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부는
어릴 적 저의 꿈이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불량배 친구들에게 이지매를 당한 일을 계기로 약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경시청 경찰관이 된 지 21년이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도우는 곳에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역 이동이 금지되어 병문안도 갈 수 없었고 재작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데 도시후쿠마루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외 삼촌도 이제 고령이 되어 은퇴 후에는 후계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도시후쿠마루를 지켜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시후쿠마루를 타고 잡아온 오징어를 안주 삼아 할아버지와 술 한 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 그때는 왠지 할아버지가 우리 여기 장하다 하고 말씀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무리야, 무리. 아무도 없단 말이야. 스토리텔링 테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추억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추억 속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는 가족 환경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사귀지 않은 것이 헤어질 때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스토리텔링 그만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수녹 선생님으로부터 물어보라 읽었어요. 여러분, 다음 학기에도 계속 공부하실 건가요? 저는 작년부터 수녹 선생님의 백화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라인을 읽는 순간 바로 연락드렸죠. 물론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계속 갈지 어떨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얘기를 둘째 딸에게 했더니 웬일이야?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도 다 쓰고 그러고 보니까 한국어 학원 식사 모임도 즐거워했지. 저는 꼭 가야만 하는 모임에만 참석을 해요. 그리고 단체 수업도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수녹 선생님의 수업을 꼭 듣고 싶어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나 친구하고 같이 과제를 할 때는 왜 이걸 같이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브레이크업 세션 벌써 끝난 거야?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모임 전에 우리끼리 첫 카페에 가자는 친구의 메시지를 보고 잠시 생각했지만 참가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나한테도 있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수업에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차를 함께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같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